그 여기 이 스타 하츠만이라는 것은 신사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거울을 갖다가 맡겼는데 그래서 스타 하츠만 거울이 됐고 이것이 이제 동경 국립박물관에 보관되면서 국보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지금 하다시피 계민년 503년에 닐주 대왕, 해나라 대왕인데 여기 주라는 것이 땅에 된 거 어떻게 알았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목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갖다가 여러분이 생소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이 꼬리표만 이렇게 이제 매달 수 있게 된 거. 또는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도. 거기에 글씨가 쭉 새겨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양산성이라고 부평 현재 이렇게 인천에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산성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 우물에서 목까지는 나와. 근데 기와장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닌데 거기다 앞에 더 한번 써보자. 더 앞에 하나가 빠졌구나.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빠졌어. 아닌가? 이게 저자들인가요? 이거. 요게 뭐냐면은, 이게 공야장이라고 공자님의 사위에 대한 글이 실린 그러한 논어에 한 글이 적혀 있는 목간이에요. 이게 계양산성에서 나와. 계양산성에서 이제 여기 연대가 400년대. 그러니까 이건 뭐 뜻하냐? 400년대에 벌써 논을 갖다가 차고 다니면서 외고 뭐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목간이 봉황유적지 김해에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냐? 보라고. 이거야말로 백제가 369년에 이 금관가야 또 남가를 포함해서 7 가야 나라 갖다 친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같은 곳에서 같은 계양산성, 그 다음에 거울, 앉아. 아니야. 아니, 거기서 나오는 기와장, 거기에 이제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 기와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십자가 있죠? 여기 부자가 있고, 원래 이거는 주부토라는 이러한 말로 부평 지방의 땅의 이름이래요. 기록에 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는 기와장에는 이거 대신에 십으로 나오거든? 이건 뭐 뜻하냐? 내 해석은 그때 당시 백제 발음으로 주라고 할 거고, 주는 바로 이 땅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예예요. 또 한 예는 이제 구결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 읽기 쉽게 토를 놨는데 그때도 역시 십자를 갖다 중 대신에 쓰기도 해요.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예를 갖다가 우리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갖다 하나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 주라고 이제 발음되면서 땅을 뜻하는 백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 구리거울도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이제 닐주 해나라의 대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나만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얘기다. 험뜨고만이.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이와 같이 고고학 근거를 봐서
거의 맞을 거다. 그 또 뜻이 그렇다고 해나라. 해나라의 대왕이다. 무릉대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건 저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된 거거든, 죄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위쪽에 올라갈 차례예요. 아래쪽은 죄다 이제 훑어봤으니까. 여기 한 붙여 죄다. 거기까지는 됐고.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진이라면 에? 앉아줘 왜? 응. 어떤 건 지어지고 어떤 건 지어지네? 오, 이게 잘못 썼구나. 이걸 쓰는 게 아니야. 매직 펜. 이걸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걸로 써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부탁해야 되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지금? 오젠, 오케이.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오진이라고 발음해요. 오진. 그러니까 일본의 그 근데 사람들 주장하기를 실제로 일본석이 그 여러 가지 천황의 쪽이 있는데 실존한 첫 왕은 오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이 397년에 대회 지금 아까 얘기한 가이쭈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죠. 가이쭈라는 거기다가 이제 세워서는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이제 보통 대회라고 그래요. 대회. 이게 이제 대회가 싫으니까 나중에 이게 발음은 똑같은 대화가 되고 이거 갖다 야마토로 이렇게 이제 요선 있거든요. 그 야마토가 내용을 보면은 와예요, 와. 이걸 갖다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 좋은 글자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회가 397년에 그 가와치 지방에 이제 들어서는데 어떻게 들어섰냐 하는 게 지금 우리 관심사죠. 근데 여기에 또 이두가 여기 등장해. 이건 내가 주장인데 보니까 여기 그 오진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진. 호무다 왁계예요. 본명이. 오진은 시호고. 왁계는 그동안에 쭉 얘기했지만은 이나리야마 세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고가 또는 확인지도 모르지만 그 확고가 나중에 일본에서는 왁계로 바뀌는 거죠. 확고는 뭐냐? 후왕이라고 그랬어요. 백제의 고을 다스리는 장관, 임금. 대왕이 있고 후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확고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나리야마 칼 글에서 보면은 분명히 확고의 앞에는 그 사람이 다스렸다는 땅의 이름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도 얘기했지만 확고
고는 고다라고 그랬죠. 또는 다가비시, 창녕, 영산 이걸 다스리는 화거다. 또는 다사기 화거다. 고리가리 화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게 네 개의 이제 가야 나라의 이름들이 거기 나와요. 그 일본식으로 하면 이게 안 나와. 벌써 처음부터 한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게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지명도 나타나고 덮어놓고 이제 이건 일본 거다. 우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 국론 대포라 가지고선 그거 뭐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꾸만 그거는 검증이 된 거다. 내 건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검증이 아직 안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검증하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선 보다시피 이 호무다는 그 왁계가 화거가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치가. 개국왕입니다. 더구나. 그럼 나라를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이니까 누가 지어줬겠어요? 자기가 세운 나라인데. 그 전에 있던 땅에 화거였다 이런 얘기지. 화거는 백제가 임명하는 지방 장관이고 왕이고 후왕이고. 그러면 그거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호무다가 어디냐? 다는 여태까지 쭉 밤낮 얘기했지만 다는 땅이다. 따지 하는 따다. 호무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열쇠가. 호무. 호무는 가만히 보니까 고모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호무. 이게 이제 고무가 되고, 고무가 이제 고모. 그 고모는 고마. 하고 이제, 그 고마는 뭐냐? 이게 공주예요. 고마나루라고도 하는데, 이게 웅진, 두 번째 백제 수도. 이게 고마였어요.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97년에 그 대회를 갖다 세우기 전에, 거기에 화거였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부터도 벌써.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 일본의 그, 아주 태국 쪽부터 있던 왕실인데 그럴 수가 없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밤낮의 야단이죠. 독도 문제도. 역사적인 것도 무시해버리네, 완전히. 어떻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이름만 봤더라도 벌써 이거는 공주에 있던 화거다. 한 얘기예요. 그 역사가 이제 91년인가 2년서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는 백제 그 공주에 있던 화거였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죠. 그 내용이 또 일본서기에 쭉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양반이 거기 있었을 때 그 진시황 암살에 또 관여해요.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선 문책을 해. 진세왕. 진세왕이 뭐냐면 자기 어린 왕을 갖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갖다 뺏은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광기통이 쳐내려올 때, 오기 전에 한 몇 해 전에 이제 관미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새를 갖다가 우선 탐색전을 통해서 뺏어요. 고구려가. 뺏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사왕은 이 사냥에만 몰두하지 대책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공주에 있던, 이건 제2인자거든 말하자면은, 백제에서는. 그게 화가 난 거죠. 나라 일을 갖다가 망쳐 놓고선 그대로 좀 사냥만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이제 간 바로 뒤에 진상이 죽거든. 이렇게 암살했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 서기에. 근데 그것이 한 2, 3개월 안에, 이제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본에서 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주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갖다 거기다 일본 서기에다 적어놨다.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또, 그 후손들이 33명이 있는데, 죄다 그, 진이라는 이름 가져. 진인. 진씨라는 거죠. 근데, 그 공주 지방에 있던 백제, 그러니까 그 귀족 성이 진씨에 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아마도 이 집안은 진실 거라 이런 얘기가 듣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것까지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고구려가 쳐내려왔을 때 자기도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공주에서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로 거쳐갔겠는가? 결국은 하동을 거쳐갔을 거라고 난 짐작해, 이거는. 왜냐면 하동에 그 이나리아마 칼글에서 나오는 주인공, 그 조상이 이제 하동에 확고했었거든. 그리고 물가에 섬진강 바로 거기에 있는 게 하동 아니에요. 화동, 무슨 화개장터? 있는 데가 거기거든, 바로. 섬진강. 거기서 바닷길 나가면, 해조 따르면 그대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영토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배도 이제 마련할 거고, 또 이제 군비도 좀 장만할 거고, 두 집안에 거기서 이제 떠나간 걸로 난 이제 짐작하는 거지. 한 집안은, 이 집안은 가와치, 이 나라 지방, 이쪽으로 쳐들어가. 근데 거기에 이제 토착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토착 세력의 이제 말하자면은 사둔되는 집안, 이 백제의 이민이야. 다마라라고 하는 지명을 갖다가 이제 쓰는 그런 말하자면 비류 왕의 후손들이지 말하자면은 이제 일족들은 다 배를 타고서 이제 가면서 이제 여기저기다가 다마라라는 이름을 갖다 주네. 그러니까 대마도도 다마라라는 거죠. 또는 오사카만에 있는 다무로도 다무로 이런 식으로 이 다마라 다무로 또는 제주도 다마라 아니에요. 또는 인천 강화섬에도 거기도 산성 이름이 다마라기가 있어 두 군데나. 이 다마라를 갖다 죽여 쓰는 이런 비류 왕을 갖다 모셨던 그런 일파지요 백제. 그 일파가 이제 쭉 일본까지 이제 옮겨와서 사는데 그 세력 일부가 이제 이 오사카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에다가 누이를 갖다가 거기다 여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전쟁을 갖다 하는데 처음에는 오진이 불리했어. 그게 고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가서 뒤통수를 뛴다고 뒤를 칠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모노노베의 시족인데 이 시족이 이제 자기가 결국은 백제에서 이제 이민 왔으니까 쳐들어온 사람들도 백제족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선 자기 매부를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투항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새로 생긴 대외라는 새로운 왕조의 아주 기둥이 돼버려요. 커다란 세력가가 됐죠. 모노노베 시족이. 거기에 지도가 이제 그들이 이제 다스리는 관할하는 신사의 보존되기도 하고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에 유일하게 족보가 전해져요. 그 족보를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이제 구름에서 이제 타고 이제 신들이 쭉 내려와가지고선 차지한 그 땅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양반들이 이제 옮겨온 고장들의 이제 이름들인데 거기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시는 조상신 또는 서주대간에서 모시는 신사들 쭉 있어요. 그 모든 걸 갖다 이제 서상에 아수가 있던 거죠. 그 다마라 일족이 또 이제 규슈에 있었던 다마라족인데 거기에도 이제 다무로가 하나 생긴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관련이 있는 시족입니다. 근데 그 시족이 결국은 이 내용을 보고 또는 일본 서기 신화에 나온 얘기에 거기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 오진이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나라 세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거기서 나오는 오진이 다름 아니라 니에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은 진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오진, 이 양반의 이제 이름이 진예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진예. 그게 진씨예요, 진씨. 근데 진씨가 이제 397년에 대외를 갔다 가입주라는 곳에 이제 세워요. 그것은 그 아들이 닌떡구고, 그 아들 둘이 리쭈하고 한세예요. 근데 리쭈가 이제 산이고, 한세가 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비유 얘기예요. 여기 또 관련이 돼요. 뭐냐? 이거 좀 보세요. 그 이제 일본 석에 따를 것 같으면 비유는 여기도 보다시피 비유는 계로왕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그 8세기에 꾸민 족보책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고니키의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그 비유로 돼 있지만은 비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로왕하고 그 아우하고 둘 다 그 비유의 아들로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요. 여기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우리 관심사죠. 그러면은 지금 그 뭐라 그랬어요? 비유가 사이와 고니께 이제 아버지인데, 이 삼국사에 볼 것 같으면은 비유는 구이신 왕의 아들 혹은 전지왕의 서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낯설해요. 그래서 전지왕의 아들이냐 구이신의 아들이냐. 근데 거기에도 역시 상식을 갖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이제 되죠. 이게 비유가 이게 지금 405년에 돌아옵니다. 전지가. 그게 420년까지 이제 왕 노태예요. 그래서 구이신은 427년에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 비유가 구이신의 아들이고 구이신은 전지의 아들이라 할 거면 그 아들의 아들 계로왕의 동생이 450년에 벌써 5명이나 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 왜냐라 서울에서. 그럼 450년대에 벌써 3세대 거기 들어가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아들이 40년 3세대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5년에 돌아옵니다. 이때 장가 들어요, 여기서. 일본에서도 장가 들었었어, 원래. 거기서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성수에 따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비유왕을. 그 아들이 또 계로예요. 근데 그 동생이 461년에 벌써 5명이나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어. 450년에 벌써 아이가 5이나 있었어요. 곤지왕의 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도 450년 한 50년 사이에 4세대가 들어갔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전지의 그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요것도 사람들은 이제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40년 때는 어떻게 3세대나 거기 들어갔어요. 15대 때문에 해마다 아들을 낳은 놈으로 거니와 그거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 이 비유라는 양반은 전제가 일본에서 난 아들이에요. 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왕도 한 것이지. 구신이 어려서 죽었으니까. 올 때에 상부사에 적게 되면 50명이라는 사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도 역시 50명이라는 호위병을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을 갖다 여기 저 산하고 진이라는 저 양반이 저 외왕이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자기가 이제 대왕이 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갖다 여기다 앉혀 진이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일본에서 태어난 가스리 사이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외왕이 되는 것이죠. 외왕 사이가.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얘기 이제 또 여러분이 아마 믿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가 가스리는 저 게르왕의 백제 이름입니다. 가스리. 고니끼는 곤지왕의 이제 백제 이름이고. 이 두 양반이 저다 이제 이 비유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주장한 건 그동안에 곤지왕이 유략이다. 그럼 유략의 아버지 누구냐면 인교예요 또. 그럼 A 꼴 B, B 꼴 C 다시 또 A 꼴 C가 되거든. 그래서 비유는 인교가 된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교는 인교는 여기 이제 리추 한세하고 이 일본서에는 아들로 돼 있어. 아니 아우로 돼 있어요. 근데 형제 셋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닌교가 이제 말하자면은 외왕 사이와 외왕 고의 아버지거든. 이렇게 되면은 유일학과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곤지였었으니까. 곤지의 이제 아버지라고 일본석에 나와요. 그러니까 닌교가 이 양반들의 아버지야. 일본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상부석에 따를 것 같으면 비유가 아버지. 그러니까 비유 equals 인교라는 거죠. 근데 비유는 여씨예요. 이쪽 집안은 진씨고. 이게 여기에 단절이 있는 거지, 가족에. 핏줄이 이제 바뀌어요. 진씨에서 여씨로. 근데 그거 이제 중국 기록에도 그렇게 나타나. 왜냐면 기록을 할 수가 없어. 중국서는 전왕하고 상속한 왕하고 이제 부자 관계 이런 혈족 관계를 다 적어놨거든요. 요때만 안 적어놨어요. 모르는 거죠, 뭔지. 보고가 없고. 근데 여기 이런 사정에서 결국은 비유가 인교고 이 양반에게 이제 성은 여씨고 이 앞에 성은 진씨고. 그러니까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다른 건 이제 산과 지는 그대로 닌토의 아들 리쭈 한세임은 그 다음에 닌교인데 닌교는 가짜 임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그 이제 여기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 알아낸 사실은 뭐냐? 맨 처음에 족보를 들어가서 맨 처음에 첫 장. 아니야. 그 다음에 쭉 더 올라가요. 아니 더 뒤. 더 맨 끝에. 이건 맨 첫 번이고 맨 끝에 결론이 없나? 결론이 따졌구나. 여기가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 대외의 개국왕 오진은 원래 이름이 진예고 백제 공주의 담으로였다. 요게 이제 첫째 결론. 그리고 그 아들이 외왕 산과 진은 진씨인데 그 외왕 사이와 고는 여씨. 외왕 부도 마찬가지고 그 외왕 사이가 게르당이 되고 외왕 고는 곤지왕. 외왕 부가 심화왕인데 무령대왕이 되고 동성왕과 게이따는 사촌관계다. 결국은 핏줄이
여씨 집안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일본은. 백제도 마찬가지로 여씨 집안 좋고. 처음에는 진씨였다, 일본은. 그러나 그것도 이제 외척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 결론은 뭐냐. 백제 왕실하고 외왕실은 한 집안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그 얘기가 얼기설기 돼가지고선 헷갈리겠지만은 아마 여기에 무슨 그 논리의 비약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 걸로 지금 생각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또 다시 좀 살펴보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명예교실에 있으니까 놀러 와요. 이것으로선 오늘 얘기는 끝을 갖다 맺기로 하겠습니다.